예, 저는 강요는 아니고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사법부 행태를 자료로 모아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한 시간 내에 현재 사법부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어른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태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짓과 폭력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거짓과 폭력은 이 동전의 앞면인데 이 두 가지 행태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데, 첫 번째 예를 들면은 2008년 12월 30일 이 미디어법이 논란이 됐던 때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안이 난리가 났죠. 이때 민노당에서 이제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표결을 못하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때 경찰들이 이 사람들 이제 끌어내는 과정에서 뭐 경찰들을 때리고 엉망진창이 됐죠. 기소를 했는데 다 공소기각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판사라고 하고요. 예전에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멤버였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뭐 같은 시기에 이 민주당의 모 의원이 아주 잘 아시죠? 문학진 의원입니다. 파이프 들고 국회를 부셨는데 3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근데 신혜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파 성향, 우파 보수가 아니라 애국적인 사실과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검찰이나 판사들한테 가면은 웬만하면 500만 원씩 벌금을 받는데 반해서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벌금을 가장 미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국회 이 같은 날 민노당은 위원정당입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 상대방,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 의원들이 명패를 다 때려 부셨죠.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정희 의원 불법 시위 폭력 집회 현장에는 어김없이 달려가서 난동을 부리는데 한 번도 제재를 당한 적이 없죠. 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 관련 법상 근데 문제는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와서 너 미쳤어라고 하면서 국회를 부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냥 통과됩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기갑위원회 1월 5일, 작년 1월 5일 국회 공중부양 사건이죠.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강기갑위원회, 물론 자기 상임위원회 아닙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데 가서 사무총장실 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중부양입니다. 당직자들은 놔 이 새끼 하면서 의원님 손대면 죽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기서 분이 안 풀리니까 이번에 이제 철봉을 들고 국회의장실을 구성합니다. 손대지 마라, 의원님 손대면 죽인다고 하죠.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의장실 문을 부수고 무죄 판결을 받죠. 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또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4월 22일 장면입니다.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항상 자기 상임위원회 아닌데 갑니다. 가서 표결 못하도록 마이크를 부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는 이 시청 앞에 집회 현장, 불법 집회죠. 앞에 나와서 경찰들 폭행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 사람이 이 막스 축제 나와서 특강 강사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일간지에서 물어봤어요. 의원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빨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쿠바 무역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대한민국 GDP가 15위입니다. 200개 되는 나라 중에 쿠바는 한 152건에도 안 들어와요. 이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요지를 들어보면 황당하죠. 판사가 내렸던 게
이 감기갑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극도의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이건 항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 죽일 때 흥분된 상태가 아닌 경우 있습니까? 다 무죄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법은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조합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문을 비서가 스크랩한 걸 보고 있으면은 공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봤으면 공무인데,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 판사입니다. 광우병, MBC, 이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죠. 99.8%가 유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미 쇠고기 협상 아무런 문제 없는 최고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30군데로 왜곡 날짜 의혹했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이거는 왜곡이다, 조작이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원고를 달리해서 한 번 더 재판을 했더니 이거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심,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논거가 이겁니다.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면은 그 사실과 다른 과장이 있어도 이건 무죄가 안 되는 무죄다 이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따르면은 의도적 오역, 번역, 생략에 의한 왜곡이 10군데, 객관적 사실 왜곡이 11군데,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이 7군데,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한 왜곡이 1군데, 편집 순서 등을 바꾼 게 1군데에서 30군데 왜곡 날조 오역을 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 원본 파일을 검찰이 요청하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취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도하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99 한 사람 있고 그 자기에게 동의하는 주장을 하나 한 게 있으면 99는 빼고 그 하나만 모아가지고 방송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다 삭제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쟁점이 3가지입니다. 이 굳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쟁점을 알고 돌아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PD수첩, 이 다운로드된 소들, 미국산 쇠고기가 다 저렇게 일어나지 못해서 미친 소라는 식으로 PD수첩이 보도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저거는 휴메인 소사이어티라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온 동물보호 프로그램이에요. 젖소를 도축하지 말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우병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판사는 뭐라 그랬냐? 저게 혹시 광우병 걸린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죄로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MBC PD수첩이 왜곡, 조작, 오욕을 했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 PD수첩에서 방송을 하기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으면 이런 소가 광우병 걸린 소라고 돼 있죠. 왜? 방송 제목이 광우병이니까. 근데 이런 소의 원역은 데일리 카우 젖소예요. 젖소로 도축하는 걸 비판합니다. 송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하면서 광우병 걸린 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고 자기들이 집어넣어버렸어요. 또 하나 쟁점이 한국인의 MM형 주전자입니다.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에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한국 사람이 MM형 유전자이기 때문에 94% 걸린, 이건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이 촛불 들고 다시 시청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논거가 뭐냐? 인간 광우병 환자가 MM형 유전자입니다. 이 굉장히 거짓말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94.33%가 MM형 유전자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겁니다. 명쾌한 상담론법인데 문제는 인간 광우병 환자와 MM형 유전자와의 상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A마을의 뚱뚱한 사람이 94.33%예요. 그럼 A마을 사람이 당뇨병 걸릴 확률이 94.33%입니까? PD수첩이 이런 방송을 한 건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조작이에요. 왜? 뚱뚱한 사람과 당뇨병은 상관성이 있지만
인간광합병 환자와 MM형 유전자는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어요. PD 수첩이 이때 보도한 한국인의 MM형 유전자는 이러한 예를 들면 좀 설명이 편합니다. 전국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남 해남 용정리, 이 저희 아버님 고향입니다. 전남 해남 용정리에 신종플루 걸린 사람이 모두 호남 사람이에요. 전남이니까 호남 사람이겠죠. 서대문구 가련동, 제 고향입니다. 서대문구 가련동 주민의 94%가 호남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련동 주민이 신종플루 걸릴 확률이 94%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조작을 했습니다.